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천천히 의자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그랬듯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52세. 은퇴 후 이 작은 카페를 열었을 때만 해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그저 공허함을 메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혼자 사는 삶은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견디기 어려운 외로움이기도 했다. 아직 문 안 닫았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진호였다. 대학 시절 같은과 동창이었던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 아마 10년도 더 된 것 같았다. 진호? 이게 누구야?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진호는 여전히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래도 그 특유의 거친 매력은 여전했다. 우연히 이 근처 지나가다가 내 카페라는 얘기 듣고 들렀어. 혹시나 했는데 정말 내가 있네. 진호는 특유의 느긋한 미소를 지으며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서연은 얼떨결에 그를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다. 마음 한켠에서는 반가움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다. 앉아. 커피 줄게. 서연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진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분위기 좋은데? 내가 직접 꾸민 거야? 대부분.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손봤어. 서연은 커피 2잔을 들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랜만의 재회였지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너 여전히 예쁘다. 전혀 안 변했어.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은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쓴웃음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나이 들었지. 너도 많이 변했어. 더 성숙해 보여. 성숙. 그냥 늙은 거지 뭐. 진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그 미묘한 감정을 놓치지 않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 결혼은 잘하고 있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호는 잠시 커피잔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혼했어. 작년에. 그 한마디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진호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서로 맞지 않았어.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 그의 말투는 태연했지만 서연은 그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과 비슷한 감정이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외로움을 감당하기 위한 자기합리화에 불과했다. 나도 비슷해.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지긴 했는데 가끔은. 그래. 서연은 말끝을 흐렸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진호는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렇게 카페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그런 것도 있어. 근데 막상 손님들이랑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잖아. 그냥 시간을 채우는 거지. 진호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외롭구나. 그 한마디에 서연의 가슴 한켠이 뜨끔했다. 평소라면 부정했겠지만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 앞에서는 솔직해지고 싶었다. 외로워.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외로움을 공유하는 따뜻한 순간이었다. 오늘 밤 어디서 자? 서연이 물었다.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근처 호텔 예약해뒀어. 내일 일 때문에 이 근처에 머물러야 해서.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집에 와. 빈 방 있으니까. 서연은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그 말을 꺼냈다. 진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신세 좀 질게. 그렇게 두 사람의 재회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마음 한켠에서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정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반가웠다. 서연의 집은 카페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라벤더 향이 진호를 맞이했다. 신발 벗고 들어와. 편하게 있어. 서연은 재킷을 벗으며 말했다. 진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집도 카페랑 분위기가 비슷하네. 깔끔하고 따뜻해. 고마워. 소파에 앉아 있어. 차 끓여줄게. 서연은 부엌으로 향했고 진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이 묘하게 편안하면서도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차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되돌아보았다. 왜 그를 집으로 초대했을까? 단순히 옛 친구에 대한 호의였을까? 아니면 오랜 외로움이 만든 충동이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마음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여기. 서연은 차 두 잔을 들고 소파로 돌아왔다. 진호 옆에 앉으려다가 의식적으로 조금 떨어진 자리를 골랐다. 진호는 그 미묘한 거리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마워. 근데 진짜 괜찮아? 갑자기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게 불편하지 않아?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어색해. 오랜만에 집에 누군가를 들인 거거든. 근데 내가 낯선 사람은 아니잖아. 그래도 10년 넘게 연락 안 하고 지냈는데. 맞아. 근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네. 예전 그대로인 것 같아. 진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웃었다. 나도 그래? 너랑 있으니까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그때도 우리 자주 만났잖아. 응.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술집에서 인생 얘기하고. 너 그때 진짜 똑똑했어. 나는 내 노트 빌려보는 게 유일한 공부법이었는데 두 사람은 추억을 나누며 점점 거리가 좁혀지는 것을 느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처음의 어색함은 서서히 사라졌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배고프지 않아? 뭐 좀 먹을까? 서연이 물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근데 이 시간에 뭐가 있어? 냉장고에 재료 좀 있어. 간단하게 파스타 만들어줄게. 서연은 부엌으로 향했고 진호는 자연스럽게 뒤따라갔다. 도와줄까? 괜찮아. 근데 내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 심심하거든. 진호는 주방 카운터에 기대어 서연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능숙한 손놀림, 집중하는 표정, 가끔 흘러나오는 작은 콧노래,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고 진호는 그 모습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너 요리 잘하네. 누구한테 배웠어? 혼자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지. 처음엔 엉망이었는데 시행착오 끝에 이 정도는 되더라고. 나는 아직도 라면이 최고 요리야.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좀 심각한데? 건강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그러게. 그래서 이혼한 것도 있어. 아내가 요리를 안 했거든. 진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진짜 이유는 뭐였어? 이혼. 진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 처음부터 사랑보다는 조건으로 만난 거였으니까. 나이 들면서 그게 더 명확해졌지.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어. 서연은 그 말에 공감했다. 자신도 비슷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 조건만 맞춰서 만나는 관계는 결국 공허함만 남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외로웠겠다. 같이 살면서도.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웠어.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황급히 시선을 돌리고 다시 요리에 집중했다. 거의 다 됐어. 식탁에 앉아 있어.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으로 향했다. 서연은 완성된 파스타를 접시에 담고 와인 한 병을 꺼내왔다. 와인까지? 완벽한데. 특별한 날이잖아. 오랜만에 재회니까.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와인이 한 잔씩 비워질 때마다 대화는 더 깊어졌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너는 후회하는 거 없어? 결혼 안 한 거. 진호가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가끔은 후회해. 아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가족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근데 동시에 이 자유도 소중해. 모순적이지? 아니, 나도 똑같아. 자유롭지만 외롭고, 외롭지만 자유로워. 두 사람은 다시 시선을 맞췄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와인의 영향인지 아니면 쌓여온 외로움 때문인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서연아. 진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응. 오늘 내가 나를 집에 초대한 이유가 뭐야? 그 질문에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기 두려웠다. 진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움직이지 못한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과 외로움, 그리고 질문이 섞여 있었다. 나를 거부해도 괜찮아.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진호는 천천히 몸을 숙이며 서연의 얼굴에 가까워졌다. 서연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거부해야 한다는 이성과 받아들이고 싶다는 감정이 충돌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눈을 감았다. 샵 챕터 3 첫날 밤의 혼란. 진호의 입술이 서연의 입술에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다. 마치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다루듯 섬세했다. 서연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얼마나 오랜만인가. 이렇게 누군가의 온기를 느낀 것이. 진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싸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셔츠 깃을 움켜쥐었다. 거부해야 한다는 이성은 이미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키스가 깊어졌다. 처음의 조심스러움은 점점 열정으로 변해갔다. 진호는 서연을 일으켜 세우며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두 사람의 몸이 맞닿았고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서연아. 진호가 숨을 헐떡이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외로움, 공허함,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진호는 서연을 안아 올려 침실로 향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꿈이기를 바랐다. 아니, 꿈이 아니기를 바랐다.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였다.
침대에 눕혀진 순간 서연은 잠시 현실로 돌아왔다. 진호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괜찮아? 원하지 않으면 멈출게.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진지하고 따뜻한 눈빛이었다. 이 남자는 자신을 배려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서연의 마지막 방어막을 무너뜨렸다. 괜찮아. 계속해줘.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깊은 키스에 빠져들었다. 옷가지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서로의 살결이 맞닿았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욕망이 깨어났다. 진호의 손길은 거칠면서도 섬세했다. 서연의 몸 구석구석을 탐색하듯 쓰다듬었고 서연은 그 감촉에 온몸이 떨렸다. 수치심과 쾌락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름다워. 진호가 속삭였다. 서연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52세의 나이에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그 말이 진심처럼 느껴져서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서연은 작은 신음을 흘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함이었다. 진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아파? 아니, 좋아.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부끄러웠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 리듬이 빨라졌다. 두 사람의 숨소리와 신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진호의 등을 꽉 껴안으며 그 순간에 몸을 맡겼다. 외로움, 공허함, 모든 것이 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절정의 순간, 서연은 진호의 이름을 불렀다. 진호도 그녀를 꽉 껴안으며 숨을 헐떡였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그대로 서로를 껴안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진호가 서연의 이마에 키스하며 옆으로 누웠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를 팔로 감싸 안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무엇을 한 걸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현실이 서서히 돌아오면서 혼란스러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도 있었다. 후회해? 진호가 조용히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후회하는가? 아니,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후회하지 않았다. 모르겠어. 너는? 아니, 후회 안 해. 진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다. 적어도 혼자만 혼란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이상하지? 오늘 처음 재회했는데 서연이 중얼거렸다. 진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이상하지 않아. 우리 둘 다 외로웠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 대학 때부터 너를 좋아했었어. 그 고백에 서연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정말? 응. 근데 용기가 없었어. 너는 항상 바빴고 나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서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만약 그때 그가 고백했다면 어땠을까?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까? 나도 너를 좋아했어. 친구 이상으로. 서연은 처음으로 그 감정을 인정했다. 진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둘 다 바보였네. 서로 좋아하면서도 말 못하고. 맞아. 완전 바보들이었지. 두 사람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쉬움이 숨어 있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냈다면 지금의 외로움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 아닐까?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다. 진호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이 있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이 중요한 거지. 진호의 말은 옳았다. 하지만 서연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오늘 밤의 감정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조금 시간을 줘.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서두르지 않을게. 그냥 오늘 밤은 이대로 있자. 서연은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진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이게 옳은 일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감정은 진짜일까? 옆에서 진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평온하게 잠든 것 같았다. 서연은 그를 살짝 쳐다보았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서연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밤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까?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갈까? 그녀는 날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오늘 밤 이후로 자신의 삶은 분명 변할 거라는 것. 그것이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은 그저 이 온기를 느끼고 싶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 평온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샵 챕터 4 거리 두기.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껴 들어왔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옆에서 들리는 규칙적인 숨소리에 어젯밤의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진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빠져나와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헝클어진 머리, 붉어진 얼굴, 그리고 목덜미에 남은 희미한 자국들. 내가 뭘 한 거야?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욕실로 향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정신을 차리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샤워를 하면서 어젯밤의 감촉들이 되살아났다. 진호의 손길, 그의 체온, 속삭임들.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다. 욕실에서 나온 서연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거실로 향했다. 커피를 내리면서 자신에게 다짐했다. 거리를 둬야 한다. 어젯밤은 실수였다. 외로움이 만든 일시적인 감정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커피 향이 집안에 퍼지자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진호가 일어난 것 같았다. 서연은 긴장하며 컵을 꽉 쥐었다. 어떤 얼굴로 그를 마주해야 할까? 좋은 아침. 진호가 침실에서 나오며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잘 잤어? 커피 마실래? 응, 고마워. 진호는 서연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리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살짝 몸을 틀어 피했다. 진호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뭔가 불편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커피 좀 마시자. 서연은 커피 2잔을 들고 식탁으로 향했다. 진호는 그녀의 변한 태도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다. 어젯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어젯밤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응. 그래, 후회해? 진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후회하는가? 솔직히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스러워. 우리 너무 급하게 진행된 것 같아.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진심이었어. 어젯밤도, 그리고 내가 한 말들도. 서연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진호의 진심이 느껴져서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다. 진호야,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해. 10년 넘게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다가 하룻밤 만에. 이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닐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 너한테 아직도 감정이 있어. 진호의 눈빛은 진지했다. 서연은 그 눈을 마주 보기가 힘들어서 시선을 돌렸다. 나도 감정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인지 나는 구분이 안 돼. 진호는 잠시 침묵했다. 서연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자신도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행복했다는 것이다. 시간을 두고 확인하면 안 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너는 일 때문에 바쁠 거고, 나는 카페가 있고, 우리 각자의 삶이 있잖아. 서연은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다. 하지만 두려웠다.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그리고 상처받는 것이. 진호는 서연의 두려움을 읽었다. 그녀가 자신을 밀어내는 이유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라는 것을 알았다. 나도 무섭긴 마찬가지야. 이혼하고 나서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 근데 너랑은 다를 것 같아. 서연은 진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성은 여전히 거리를 두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조금 시간을 줘. 내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진호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억지로 할 순 없지. 근데 완전히 끝내자는 건 아니지? 모르겠어. 지금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 서연의 대답은 냉정했다. 진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비웠다. 그럼 나 오늘 일정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 방해해서 미안해. 아니야. 방해가 아니었어. 서연은 진심으로 말했다. 방해는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이었다.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옷을 정리하고 나올 때 서연은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 있었다. 그럼 연락할게. 진호가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진호는 그녀의 뺨에 가볍게 키스하려 했지만 서연이 살짝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이마에 입을 맞추게 되었다. 조심히 가.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진호는 아쉬운 표정으로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아팠다.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진호를 밀어낸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서연은 소파로 가서 몸을 웅크렸다. 어젯밤 진호와 함께 앉았던 그 자리였다. 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진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무 서두른 것 같아. 준비되면 연락해줘. 기다릴게. 서연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카페에 가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몸도 마음도 무거웠다. 진호를 보내고 나니 집이 더 텅 빈 것 같았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자신도 그래야 했다.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진호를 원하고 있었다. 그의 온기, 그의 목소리, 그의 존재, 모든 것이 그리웠다. 나 뭐 하는 거야? 서연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이 감정이 사라질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까? 아니면 더 그리워질까? 답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진호가 떠난 후집이 더 외롭게 느껴진다는 것. 그리고 그를 밀어낸 것을 이미 후회하고 있다는 것. 서연은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방금 거리를 두자고 한 사람이 바로 연락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었다. 시간이 필요했다.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시간. 서연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났다. 카페로 가야 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서연은 알았다. 진호는 이미 자신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떠나보낸 것이 최악의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일주일이 흘렀다. 서연은 카페에서 평소처럼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며 일상을 이어갔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은 온통 진호 생각뿐이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진호의 손길, 그의 목소리, 그의 체온.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다. 잠들기 전에는 항상 핸드폰을 확인했다. 혹시 그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지만 진호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기다리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서연은 그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아쉬웠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매일 밤 뒤척이며 진호를 생각했다. 그를 밀어낸 것을 후회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카페는 한산해졌다. 서연은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화면을 확인했지만 진호가 아니었다. 실망감이 밀려왔다. 서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따랐다. 편해졌네. 예전보다. 진호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한결 편해졌어.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나도 매일 밤 내 메시지를 기다렸어. 핸드폰만 보면 혹시나 싶어서 가슴이 뛰었지. 서연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그도 고통받았다는 것을. 미안해. 내가 너무 겁이 많았어. 진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것 없어. 충분히 이해해. 사실 나도 두려웠거든.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너한테 상처 주면 어떡하나. 서연은 진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아픔이 배어 있었다. 이혼, 많이 힘들었어? 진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 어차피 사랑 없이 시작한 결혼이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웠어. 같은 집에 사는데도 완전히 남이었거든.
서연은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진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계속 말했다. 아내는 내가 원하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나도 그녀가 원하는 걸 몰랐고, 우리는 그냥 같은 공간에서 따로 사는 사람들이었어. 대화도 없었고, 스킨십도 없었고, 그냥 룸메이트 같았지.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야?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처음에는 서로 노력했어. 근데 점점 피곤해지더라고. 맞지 않는 사람이랑 맞추려고 하는 게. 그래서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하게 됐어. 서연은 진호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갔다. 아이는 생각 안 했어?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내가 원하지 않았어. 자기 커리어가 중요하다고. 나도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갖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사랑 없이 키워지는 아이가 행복할 리 없잖아. 서연은 진호의 선택을 이해했다. 그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이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 솔직히 후련했어. 동시에 실패자가 된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러웠지. 다들 왜 이혼했냐고, 문제가 뭐였냐고 물어보더라고. 진호는 와인을 비우고 새로 따르며 한숨을 쉬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가 된 후였어.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고, 밥도 혼자 먹고, 주말에도 할 일이 없고,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너무 외로웠어. 서연은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도 똑같았기 때문이다. 나도 알아. 그 외로움. 나는 결혼을 안 했지만 혼자 사는 외로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 진호는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너는 왜 결혼 안 했어? 조건도 좋고 예쁜데.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다. 사실 나도 한 번 결혼할 뻔했어. 35살 때. 진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어?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다. 그 사람도 금융 쪽에서 일했어. 만난 지 1년 만에 프러포즈를 받았고, 나도 받아들였지. 결혼 준비까지 다 했어. 근데 결혼식 한 달 전에 알게 됐어.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진호는 충격받은 표情으로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게 언제야? 17년 전. 근데 아직도 생생해. 그때의 배신감, 수치심, 모든 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호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힘들었겠다. 응, 정말 힘들었어. 모든 걸 믿었는데 거짓말이었으니까. 결혼식장 예약도 했고, 신혼여행 티켓도 끊었고, 하객들한테 청첩장도 돌렸었어. 근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지. 서연은 진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아물었다. 그 후로 남자를 믿을 수가 없었어. 누군가 다가와도 의심부터 했고, 진심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지. 진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해해. 그런 일을 겪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근데 서연아,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진호의 눈빛은 진지했다.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해. 내 전부를 걸고. 서연은 다시 그의 품에 안겼다. 믿고 싶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진호는 다른 사람이라고.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있었다. 서연아,
나한테도 고백할 게 있어.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뭔데? 사실 아내가 바람을 핀 건 아니었어. 문제는 나였어. 서연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이야? 진호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결혼 생활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어. 육체적 관계까지는 아니었지만 감정적으로 깊어졌었지. 그걸 아내가 알게 됐고 그게 이혼의 결정적 이유였어. 서연은 말을 잃었다. 진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왜 그랬어? 외로웠어. 아내와는 대화가 안 됐고 집에 가는 게 싫었어. 그 여자는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고 편했어. 근데 그게 실수였어.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 건 잘못이었지. 진호는 괴로운 표정으로 계속 말했다. 그 후로 정말 많이 후회했어.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나 자신한테도 실망했어. 그래서 이혼 후에는 절대 그런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서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진호의 과거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한다는 것도 느껴졌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숨길 수도 있었는데 너한테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 우리 서로에게 솔직하기로 약속했잖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호의 솔직함이 오히려 그를 더 믿게 만들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아. 상처받은 후로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 카페에 오는 남자 손님들이 친절하게 다가와도 차갑게 대했고, 소개팅 제안도 다 거절했어.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 이해해. 자기 방어였던 거지. 맞아. 근데 너를 만나고 그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 무서웠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진호는 서연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우리 둘 다 상처가 있어. 완벽하지 않아. 근데 그래서 더 좋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서연은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진호는 그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만 울어. 과거는 과거야. 우리 이제 앞으로만 보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키스했다. 이번 키스는 달랐다. 욕망보다는 위로, 열정보다는 이해가 담긴 키스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침실로 향했다. 이번에는 급하지 않았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천천히 사랑을 나누었다. 옷을 벗기면서도 살결을 맞대면서도 두 사람은 계속 눈을 마주치며 서로를 확인했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사랑해. 진호가 속삭였다.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도 사랑해. 처음으로 한 고백이었다. 그리고 진심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진호와 함께라면 상처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잠들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서로의 온기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서연은 한숨을 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거리를 두자고 한 사람은 자신인데 연락을 기다리는 것도 자신이었다. 모순적이고 우스꽝스러웠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서연은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진호였다. 안녕. 진호는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서연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를 보는 순간 일주일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쳤다. 어떡해. 이 근처 일이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더라고. 진호는 카운터로 다가오며 말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뉴판을 집어들었다.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내가 추천하는 거. 진호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서연은 커피를 내리면서 진정하려 애썼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다. 커피를 들고 그의 테이블로 갔을 때 진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서연은 가슴 한편이 아렸다. 여기, 고마워. 진호는 커피를 받아들며 그녀의 손을 살짝 스쳤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에 서연은 황급히 손을 뗐다. 진호는 그 반응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앉을래? 아니면 불편해? 서연은 망설이다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잘 지냈어?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는? 그냥 그렇게 바쁘게 지냈지. 또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 없었다.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다. 서연아. 진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진호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가득했다. 나 기다리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참았어. 내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서연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도 힘들었구나. 자신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근데 정말 궁금해. 나에 대한 내 마음 조금이라도 정리됐어?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정리되기는커녕 더 혼란스러워졌다. 매일매일 그를 생각했고 그리워했다. 솔직히 더 복잡해졌어. 복잡하다는 건 아직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진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부정할 수 없었다. 응. 진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나만 이러는 줄 알았어.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서연은 손을 빼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서연아, 나 솔직하게 말할게. 일주일 동안 너 생각만 했어. 일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자려고 누우면서도 온통 내 생각뿐이었어.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자신과 똑같았다. 진호도 같은 마음이었다. 나도 그랬어. 서연의 고백에 진호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럼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해? 서로 원하는데 왜 거리를 둬? 무서워서. 다시 상처받을까봐. 이게 일시적인 감정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일시적이지 않아. 적어도 나는 확신해. 대학 때부터 너를 좋아했고 지금도 그래. 10년이 지났지만 내 앞에 서면 20살로 돌아간 것 같아. 서연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진호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도 너를 좋아해. 그날 이후로 하루도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어.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을 일으켜 세우고 꽉 껴안았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이제 그만 힘들어하자. 우리 서로 솔직해지자. 진호의 속삭임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그를 밀어내는 것이 자신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근데 손님들 보면 어떡해? 서연이 작게 말했다.
진호는 웃으며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럼 문 닫고 얘기할래? 아니면 내 집에서? 서연은 시계를 보았다. 영업 종료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잠깐만 기다려. 정리하고 갈게. 서연은 빠르게 카페를 정리했다. 진호는 그녀를 도우며 자연스럽게 의자들을 정리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처럼 호흡이 잘 맞았다. 카페 문을 잠그고 나서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스치는 거리였다. 배고프지 않아? 진호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먹고 갈까? 좋아.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두 사람은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식당이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면서도 두 사람은 계속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오늘따라 더 예쁘다. 진호가 말했다.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심이야. 웃는 모습 보니까 좋아. 주문을 마치고 나서 진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우리 제대로 시작해보자.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서연은 그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내보고 싶었다. 좋아. 근데 약속해줘. 서로 솔직하기로. 약속할게. 나도 숨기는 거 없이 다 보여줄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다. 식사 내내 손을 잡은 채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상처들, 외로웠던 순간들, 앞으로의 꿈들, 모든 것을 나누며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진호가 서연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오늘 밤 너와 함께 있어도 될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부하고 싶지 않았다. 그와 함께 있고 싶었다. 응, 우리 집으로 가자. 진호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꽉 껴안았다. 서연도 그를 껴안으며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충동이 아닌 확신이었다. 외로움이 아닌 사랑이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진호와 함께 이 감정을 끝까지 가보겠다고. 아침 햇살이 침실로 스며들었다. 서연은 진호의 품에 안긴 채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진호도 곧 눈을 떴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젯밤의 고백들, 나눈 상처들, 그리고 사랑. 모든 것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좋은 아침. 진호가 서연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좋은 아침. 서연은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몸을 일으켰다. 창밖을 보니 화창한 날씨였다. 마음도 날씨처럼 맑았다. 커피 마실래? 응, 같이 만들자. 두 사람은 부엌으로 향했다. 진호는 자연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서연은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호흡이 잘 맞았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면서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연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서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야? 우리 관계 말이야. 이대로 계속 만날 건지 아니면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건지.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제까지는 감정에 충실했지만 이제는 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솔직히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우리가 정말 잘 맞는지, 오래 갈 수 있을지. 진호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직도 의심해? 의심이라기보다는
신중하고 싶어. 우리 둘 다 과거에 상처가 있잖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뭘 원해? 더 시간을 가질까?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 대화가 오기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준비도 했다. 진호야, 나 너를 정말 좋아해. 사랑한다고도 말했고, 근데 동시에 내 삶도 소중해. 카페도 있고, 내가 만든 루틴도 있고, 그걸 포기하거나 바꾸는 게 쉽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내일도 있고, 생활 패턴도 있어. 근데 너를 위해서라면 조정할 수 있어. 서연은 진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만약 우리가 진지하게 만난다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진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한 번 실패했으니까. 근데 너와라면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은 진호의 솔직함에 감사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더 복잡했다. 나는 결혼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 우리 나이에 결혼이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걸까? 진호는 서연의 말을 곱씹었다. 그녀의 의견도 일리가 있었다. LAT 관계? Living apart together? 그런 셈이지. 우리 각자 집에서 살면서 자주 만나고 서로 의지하고 굳이 같이 살거나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연의 제안은 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있었다. 나는 솔직히 너와 같이 살고 싶어. 매일 아침 내 얼굴을 보고 밤마다 같이 잠들고 싶어.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할 순 없지. 서연은 진호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었다. 가슴이 아팠다. 그의 마음을 받아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두려움도 무시할 수 없었다. 시간을 줘.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 급하게 결정하면 또 실수할 것 같아. 진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서두르지 않을게. 근데 서연아,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 혼자 고민하지 마. 뭔가 불안하거나 의심이 들면 나한테 말해줘. 우리 함께 해결하자. 서연은 진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식사를 마친 후 진호는 일 때문에 떠나야 했다. 현관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어? 진호가 물었다. 이번 주말에 어때? 너 시간 돼? 만들어야지. 토요일 저녁? 좋아. 진호는 서연에게 깊은 키스를 하고 떠났다. 서연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진호를 사랑하는 건 확실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결혼이나 동거로 이어져야 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대학 동창인 미경이었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이번 주 점심 약속 잡을까? 그래, 좋아. 서연은 미경을 만나기로 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며칠 후 서연은 미경과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미경은 결혼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였다. 너 요즘 표정이 좋다? 무슨 일 있어? 미경이 날카롭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호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남자를 만나고 있어. 미경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정말? 누군데? 어떻게 만났어? 서연은 진호와의 재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경은 진지하게 듣다가 물었다. 그래서 결혼할 거야? 그게 잘 모르겠어. 결혼이 답인지. 미경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 결혼은 쉽지 않아.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인내, 타협, 희생이 필요하지. 나도 가끔 후회할 때가 있어. 서연은 놀라서 미경을 쳐다보았다. 너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겉으로만 그래. 속으로는 가끔 내 삶이 없어진 것 같아. 엄마, 아내 역할만 하다 보면 나는 어디 갔나 싶을 때가 있어. 남편도 좋은 사람이지만 완벽하진 않아. 싸울 때도 많고. 서연은 미경의 고백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나아?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니야. 힘들지만 동시에 행복해. 아이들을 보면 보람 있고 가족이 있다는 안정감도 있어. 근데 너는 상황이 다르잖아. 나이도 있고 각자 삶이 있고. 그래서 고민이야. 각자 살면서 만나는 게 나을까? 아니면 함께 사는 게 나을까? 미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진호랑 함께 있을 때 행복해.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더 편해? 서연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둘 다 맞는 말이었다. 진호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혼자 있을 때의 자유도 소중했다. 둘 다야.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 그럼 일단 지금처럼 만나보는 게 어때?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올 거야. 서연은 미경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급할 필요가 없었다. 카페로 돌아온 서연은 일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진호 생각뿐이었다. 그와의 미래, 자신의 선택, 모든 것이 고민거리였다. 저녁이 되자 진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잘 지내? 보고 싶어. 토요일이 기다려져.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다. 나도 보고 싶어. 토요일에 봐.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 사랑, 자유, 안정? 아니면 모든 것? 서연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진호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계속 만날 이유는 충분했다. 토요일까지 며칠이 남았다. 그때까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진호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서로가 원하는 것,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다짐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두려워도 정면으로 마주하겠다고. 그것이 진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토요일이 밝았다. 서연은 유난히 일찍 잠에서 깼다. 오늘 진호와의 만남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다.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했다. 카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다짐했다. 오늘은 솔직해지자. 두려워하지 말자. 초인종이 울렸다. 진호였다. 문을 열자 그는 한 아름의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너무 오래된 방법이지. 근데 너한테 주고 싶었어. 서연은 웃으며 꽃을 받았다. 라벤더와 장미가 섞인 아름다운 꽃다발이었다. 고마워. 예쁘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진호가 준비해온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오늘 내 표정이 뭔가 결심한 것 같은데? 서연은 놀라며 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알았어? 너 표정에 다 써 있어. 나랑 얘기할 게 있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호의 통찰력에 감탄하면서도 긴장이 되었다. 응, 이번 주 동안 많이 생각했어. 우리에 대해서. 진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해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시작할 때였다. 진호야, 나 너를 정말 사랑해. 이건 확실해. 너랑 있을 때 행복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그리워. 근데 동시에 두려워. 뭐가 두려운데? 다시 상처받을까봐. 너를 완전히 믿었다가 또 배신당하면 어떡하나. 이번에는 정말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아. 진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두려워.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너한테 상처 주면 어떡하나. 근데 서연아,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두려워도 시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서연은 진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결정했어. 진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뭘 결정했는데? 우리 천천히 가자. 결혼이나 동거는 아직 이른 것 같아. 각자 집에서 살면서 자주 만나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정말 확신이 들면 그때 다음 단계를 생각해보자. 진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서연은 불안해졌다. 혹시 실망한 걸까? 하지만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 페이스대로 가자. 나도 급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니까.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진호가 이해해줘서 고마웠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이해하는 게 당연하지. 나도 내 입장이었으면 같은 생각했을 거야. 진호는 서연을 꽉 껴안았다. 서연도 그를 껴안으며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평화로웠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진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조건? 주말마다 만나기. 그리고 매일 통화하기. 이 정도는 해줘야 내가 버틸 수 있어.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는 당연하지. 나도 너 보고 싶을 테니까. 그리고 하나 더. 다른 남자 만나지 마. 당연하지. 너만 볼 거야. 진호는 안도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키스했다. 서연도 그의 키스에 응답했다. 두 사람의 키스는 길고 깊었다. 키스가 끝나고 서연이 말했다. 나도 조건 있어. 뭔데? 솔직하게 대하기. 힘든 일 있으면 혼자 사귀지 말고 나한테 말해줘. 그리고 나를 존중해줘. 내일, 내 시간, 내 선택을. 진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너를 최대한 존중할게. 그리고 뭐든 솔직하게 말할게. 고마워.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다. 이제는 불안하지 않았다. 서로를 신뢰하고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기로 했으니까. 저녁을 함께 만들면서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고 싶은 여행지, 하고 싶은 일들, 꿈꾸는 노후, 모든 것을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서연아, 나 하나 고백할 게 있어. 식사를 마친 후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데? 사실 대학 때 너한테 고백하려고 편지를 쓴 적이 있어. 근데 용기가 없어서 결국 전하지 못했어. 그 편지 아직도 가지고 있어. 서연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정말. 뭐라고 썼는데? 나중에 보여줄게. 지금은 부끄러워. 서연은 웃으며 그의 뺨을 꼬집었다.
귀엽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뭔데? 그때 너한테 호감 있었어. 근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내가 끼어들 틈이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친구로 지냈지. 진호는 머리를 감싸주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 정말 바보들이었네. 서로 좋아하면서 말 못하고. 맞아. 완전 바보들. 근데 지금이라도 만난 게 다행 아닐까? 진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어쩌면 지금이 우리의 타이밍이었을지도 몰라. 젊었을 때는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지금은 상처도 있고 나이도 들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게 대할 수 있잖아. 서연은 진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만약 대학 때 만났다면 지금처럼 깊은 관계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지? 진호가 물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새로운 시작.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성.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침실로 향했다. 이번에는 급하지 않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확인하며 사랑을 나누었다. 사랑해. 진호가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서연도 응답했다. 이 말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진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떴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오고 있었다. 진호도 곧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만들고 커피를 마시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다. 급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다. 그저 이 순간을 즐기면 됐다. 진호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현관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다음 주말에도 볼 수 있지? 진호가 물었다. 당연하지. 이번엔 내 집에 갈까? 좋아. 내가 요리해 줄게. 기대할게. 진호는 서연에게 깊은 키스를 하고 떠났다. 서연은 문이 닫힌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외로움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진호가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할 것이다. 서연은 카페로 향했다. 오늘도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고 일상을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돌아갈 사람이 있고 기다려지는 주말이 있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며 서연은 미소 지었다.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불확실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춰왔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다. 서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의 가을에 찾아온 사랑. 조심스럽지만 아름다운 시작. 핸드폰이 울렸다. 진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집에 잘 들어갔어. 벌써 보고 싶네. 오늘 저녁 통화할까? 서연은 웃으며 답장했다. 나도 보고 싶어. 저녁에 전화할게. 사랑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서연은 카운터 뒤에 섰다. 첫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다. 마음도 그랬다. 오랜 외로움 끝에 찾은 평화.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행복한 현재. 커피를 내리면서 서연은 생각했다.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삶인지. 그리고 깨달았다. 완벽한 삶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아가는 것.
진호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결혼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함께 살 수도, 각자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52세.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아왔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고, 매일 감사할 이유가 있었다. 오후 햇살이 카페를 따뜻하게 비췄다. 서연은 그 빛 속에서 미소 지었다. 인생은 계속되고, 사랑도 계속될 것이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2번 울리자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통화 괜찮아? 당연하지. 내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통화를 했다. 별것 아닌 일상 이야기들.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손님이 왔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사소하지만 소중한 대화들. 통화를 끝내고 침대에 누워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평온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평화였다. 내일도 진호에게 전화할 것이다. 주말에는 그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두 사람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이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웠다. 인생의 가을에 찾아온 봄. 늦었지만 더 소중한 시작. 서연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이 감사한 행복한 마음으로